깊은 산골, 조선의 어느 한적한 고을, 이검이라는 이름난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수려한 외모의 다부진 체격, 그리고 뺨에 난 작은 흉터가 어딘가 모르게 야성적인 매력을 풍겼다. 이검은 활 쏘는 솜씨와 덧놓는 기술이 뛰어나 그 고을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의 곁에는 늘 덕구라는 우직한 친구가 함께했다. 덕구는 이검보다 덩치는 크지만 어딘가 어수룩하고 순박한 구석이 있는 사내였다. 둘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함께 자란 터라 서로에게는 형제나 다름없었다. 이검은 사냥 실력만큼이나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특히 고을에서 제일 가는 기생집 매화루의 매화는 이검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었다. 매화는 칠흑 같은 긴 머리에 가녀린 몸매, 앳된 얼굴을 가진 미인이었다. 그녀는 노래와 춤, 악기 연주에도 능하여 많은 사내들이 그녀를 흠모했다. 이검 역시 매화에게 푹 빠져 매화루를 드나들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었다. 거마, 오늘도 매화 생각뿐이냐. 그러다 산짐승은 언제 잡으려고? 덕구가 핀잔을 주었지만 이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매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밤 매화에게 내 마음을 고백해야겠어. 이검은 굳게 결심했다. 그는 매화에게 줄 선물로 자신이 직접 잡은 귀한 산삼을 품에 넣었다. 해질녘 이검은 매화루로 향했다. 매화루는 벌써부터 흥청거리는 소리와 불빛으로 가득했다. 이검은 설레는 마음으로 매화의 방을 찾았다. 매화야, 나다. 이검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검은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이불 속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이검은 매화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다가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매화야, 놀라지 마라. 나다. 이검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는 이불 속 여인을 끌어안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품에 안긴 여인의 몸은 매화보다 훨씬 풍만하고 부드러웠다. 이검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여인은 이검의 품에 안겨 달콤한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검은 얼떨결에 낯선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매화가 아닌 고을 현령의 부인 서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이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옆에는 낯선 여인이 잠들어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검은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간밤의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매화의 방에 들어갔는데 왜 현령 부인이 누워있단 말인가? 그때 잠들어 있던 서화가 깨어났다. 그녀는 이검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서화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다. 하지만 이검에게는 그 목소리가 마치 벼락처럼 들렸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빠져나왔죠. 저는 이만? 이검은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현령의 집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일은 분명 실수였어. 하지만 서와 부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는구나. 이검은 자신도 모르게 서화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현령의 부인을 넘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한편 서화는 이검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간밤의 일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서화는 남편인 현령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감정을 이검에게서 느꼈다. 이검,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내 방에 들어온 것일까? 서아는 이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이검은 매 화루에 발길을 끊었다. 그는 서아를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서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검을 잊으려 했지만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덕구가 이검을 찾아왔다. 거마, 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혹시 매화 때문에 그러는 거냐? 덕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검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사냥이 잘 안 돼서 그래. 이검은 거짓말을 했다. 덕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검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래, 그럼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사냥이나 가자. 기분 전환도 할 겸. 덕구는 이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이검과 덕구는 숲으로 사냥을 나섰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숲속을 걸었다. 이검은 사냥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서아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산란했다. 거마, 정신 차려. 저기 멧돼지가 있다. 덕구의 외침에 이검은 깜짝 놀라 화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멧돼지는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에휴, 칠칠 맞기는. 덕구는 혀를 차며 이검을 나무랐다. 이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누구시여? 이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 후 숲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놀랍게도 서아였다. 부인. 이검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이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저를 잊으신 건가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검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서아를 잊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인, 저는. 이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아는 그런 이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서아는 갑자기 이검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이검은 깜짝 놀랐지만 서아를 밀쳐내지 못했다. 그는 서아의 따뜻한 체온과 향기에 휩싸여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검은 힘겹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이검의 품에 더욱 파고들며 속삭였다. 저는 더 이상 현령의 부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도망치고 싶어요. 서아의 말에 이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서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다. 부인, 그것은. 이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덕구가 이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거마,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덕구는 이검을 서아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이검은 덕구의 손을 뿌리치고 서아를 끌어안았다. 덕구야, 나는 서아 부인을 사랑한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길 수 없어. 이검은 단호하게 말했다. 덕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검을 바라봤다. 거마, 너 미쳤어. 현령 부인을 데리고 도망이라니. 너 그러다 죽어. 덕구는 소리쳤지만 이검은 듣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달려갔다. 덕구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세 사람은 쫓기는 듯한 도망길에 올랐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밤은 깊어지고 세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이검은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앞만 보며 달렸다. 서아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검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았다. 덕구는 두 사람의 뒤를 쫓으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검의 무모한 행동이 걱정스러웠지만 친구를 버리고 혼자 돌아갈 수도 없었다. 검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러다 우리 모두 죽는다고. 덕구는 다시 한번 소리쳤지만 이검은 듣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세 사람은 인적이 드문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이검은 오두막 문을 열고 서아를 안으로 들였다. 덕구는 망설이다가 결국 두 사람을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다. 이검은 서아를 앉히고 주변을 둘러봤다. 부인,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불을 피우겠습니다. 이검은 말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다. 불빛이 어둠을 밝히자 오두막 안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다. 서아는 이검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이검씨. 서아는 조용히 말했다. 이검은 서아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부인, 이제부터 저를 이검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감정을 확인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그때 덕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검아, 이제 어쩔 셈이야. 혈령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덕구의 말에 이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덕구야, 걱정 마라. 나에게 생각이 있다. 이검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서아, 우리는 잠시 이곳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으면 다른 고을로 떠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이검의 말에 서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덕구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이검의 앞날이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친구의 행복을 빌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오두막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다. 한편 고을에서는 혈령이 사라진 부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검과 서아의 관계를 눈치채고 분노에 휩싸였다. 반드시 그놈을 잡아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 혈령은 포졸들을 풀어 이검과 서아를 추격하게 했다. 하지만 이검과 서아는 이미 멀리 떠난 후였다. 그들은 혈령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이검과 서아의 위험한 사랑은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혈령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자신의 부인이 천한 사냥꾼과 눈이 맞아 달아났다는 사실은 그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그는 포졸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둘을 잡아오너라. 특히 이검이라는 놈은 반드시 산채로 끌고 와야 한다. 내 손으로 직접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포졸들은 혈령의 서슬퍼런 명령에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이검과 서아가 도망쳤을 만한 길목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혈령은 매화로에도 사람을 보내 매화를 감시하게 했다. 혹시라도 이검이 매화에게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매화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다. 그녀는 이검이 혈령 부인과 함께 달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질투심과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이검, 어쩌다 이런 일을?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매화는 이검의 안위를 빌며 혹시라도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러던 중 매화는 며칠 전 서아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서아는 현령의 냉대와 외로움을 토로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었다. 매화는 그 대화를 통해 서아가 이검에게 마음을 주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현령 나으리는 부인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셨어. 어쩌면 이 모든 일은 나으리의 잘못일지도 몰라. 매화는 결심했다. 이검과 서아를 돕기로. 그녀는 현령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이검과 서아, 덕구는 험한 산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서아는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쑤셨지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이검은 그런 서아를 보며 더욱더 그녀를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 고개만 넘으면 다른 고을입니다. 이검은 지친 서아를 격려하며 앞장서서 걸었다. 덕구는 두 사람의 뒤를 따르며 연신 주위를 살폈다. 혹시라도 포졸들이 쫓아올까봐 불안했.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덕구는 직감적으로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거마, 포졸들이다. 빨리 피해야 해. 덕구는 다급하게 외쳤다. 이검은 서아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포졸들은 쏜살같이 달려와 그들이 있던 자리를 지나쳐갔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포졸들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휴, 큰일 날 뻔했군. 덕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검은 서아를 안심시키며 다시 길을 재촉했다. 얼마 후 세 사람은 마침내 고개를 넘어 다른 고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낯선 고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검은 사냥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벌고 덕구는 그를 도왔다. 서아는 삭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세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검과 서아는 남몰래 사랑을 키워갔고 덕구는 두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령의 추격은 끈질기게 이어졌고 결국 세 사람은 포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포졸들은 세 사람을 애워쌌다. 이검은 서아와 덕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검은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서아는 끌려가는 이검을 보며 절규했다. 이검 안 돼, 제발. 덕구 역시 포졸들에게 붙잡혔지만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무기력하게 이검과 서아를 바라볼 뿐이었다. 세 사람은 현령 앞으로 끌려갔다. 현령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검을 노려봤다. 네, 이놈, 감히 내 아내를 넘봐? 내 놈은 오늘 내 손에 죽을 것이다. 현령은 칼을 빼들고 이검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서아가 현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나으리, 제발 이검을 살려주세요.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는 이검을 사랑합니다. 이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서아의 절절한 외침에 현령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서아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현령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닥쳐라. 네, 이녀는 간통을 저지른 죄인이다. 너 또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현령은 서아를 밀쳐내고 다시 이검에게 칼을 겨누었다. 그때 매화가 나타났다. 나으리, 잠시만요. 이검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매화는 현령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현령은 매화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 이년이 감히 무슨 짓이냐. 저놈은 내 아내를 훔쳐간 도둑놈이다. 죽어 마땅하다.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현령에게 호소했다. 나으리, 이검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아 부인의 선택이었습니다. 부인은 나으리의 냉대와 외로움에 지쳐 이검에게 마음을 준 것입니다. 나으리께서 부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화의 말에 현령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아를 쳐다봤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으리, 저는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늘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이검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아의 고백에 현령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서아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 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다. 이검을 풀어주어라. 현령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포졸들은 이검을 풀어주었고 이검은 서아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현령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 나는 너를 놓아주겠다.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현령은 서아에게 이혼을 허락하고 이검과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이검과 서아는 현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을을 떠났다. 그들은 덕구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매화는 그들의 행복을 빌며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시간이 흘러 이검과 서아는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살았다. 그들은 때때로 지난날을 회상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다.